그 우계땅부터 해 가려면 우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321페이지 그 중도 관리 방식시 저종 관리 방식시 그 대목이 바로 말하는 공장이 말씀하셨던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꼭 붙어 불러라. 그 다음에 요 관육하는 식의 말꼬리 잡고 꼭 해내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은 중용의 소불찬성격이다. 중용이 다른 일이라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면대하속하여서 대발대정은 병부시 춘마 호판법이고, 그래서 아랫사람을 불러가지고 하속을 불러서 대면해가지고 면대하면서 거기다가 대발 내용 큰 번개치는 것처럼 꾸지람 해갖고 대발 노발대발해서 나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병부시 춘마 호판법이야.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고 유시 적당적 침묵, 다만 때가 맞도록 적당히 침묵하는 방법이, 그래서 영정가이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가이 기도, 그때 있다가 잠시 기도 일어나서 문제를, 기도란 말을 익힌단 말이니까 한번 안고 있다가 꼭 필요한 얘기를 한다면 말이겠죠. 기도란 말은 아까 여기 얘기했던 아랫사람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차시의 무성이 영정기도 그때 일어나서 말하는 것은 없겠지. 하여튼 침묵한다면 이것이 영정가의 기도, 그래서 편안히 조용히 있다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차시의 무성, 이런 때에 있어서는 아무 말 않는 것이 성유성, 뭔 소리 안 치기 하는 씨앗띄운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 성자는 무엇이냐면 이길 성자가 아니라 달리 얘기하면 더 나을 성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화스님한테, 큰스님한테 받은 그 액자가 하나가 뭐냐면 옛날 육수 삼약의 삼약의 제일 처음에 뭐냐면 유능재강, 또 양능재강, 이런 말, 재강 대신에 큰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유능승강으로 글자를 바꿔 쓰셨습니다. 승은 뭐냐면 붙어가고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에서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기 승은 뜻으로 나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차시에 무슨 아무 말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안치기 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 작용,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기우 나종의 성색, 단지 기우, 이러한 얘기 성색 모습을 나타내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표현한 것이나 하는 것들은 성색하고, 단지 이렇게 여기 아까 말한 말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열적 풍파 토구식적 주법하면, 그리고 오히려 열적 엄한 심한 그 역적 연을 심하라고 했다. 심한 바람을 분다거나 혹은 비를 쏘는 것과 같이 그냥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주적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여공자소설 바로 공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 뭐라고 하냐면 말야라, 제일 못된 시다. 말야라는 말은 제일 끝발, 제일 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야라, 말종 못된 행동이라고 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불상증마 경계,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일, 불상증마 경계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시 일종 부득이
지난 일에 대해서 뭐 아무 말 제기하지 않거나 그럼 부득이 어떤 종류의 일치 일종 부득이 위기적 수산로 파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조금 얘기해갖고 넘어가면 될 뿐이다 라고 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위기 수단이죠. 수단 파료. 부득이 조금만 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병 주의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관심 가지시오. 그 말만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 갖고 잘못했다고 떠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통상대강. 평상 속에서 강한다면 강한다면 되고 주의 준단 말도 되고 이 얘기는 뜻을 전하는 뜻을 보시다. 그 통상적으로 얘기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당리 훈계 하속 시에 보통 평상시에 얘기하는 동안에 그대가 당신이 훈계 하속 아랫사람들을 나무랄 때에 있어서는 훈계할 때에 있어서는 타적인 정서는 파동시 흔대적 나무랄 때에 있어서는 아랫사람들은 그 정서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은 파동시 흔대적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파동은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매개인은 도유 자존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최소한 유지하려고 하는 자존심을 갖는데 성년 후에 미성년은 성년이 된 자기가 사회 주체로 인정을 받을 때부터서는 성년 후에는 갱시 각득 면자 이 시흔중요적 그럴 때 성년이 된다면 자기 인격자로서 활동할 때 있어서는 그때부터는 시각득 면자 그 체면이라고 한 것이 시흔중요적 자기 면모가 위신이란다거나 그 체면이 대단히 중요시 된단 말이에요. 그 허니적 대발내정 그래서 또한 만약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대가 대발내정 크게 꾸지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하게 될 가능성이 꾸지람을 받게 된다고 할 때는 지시상 권도타 1번 그때에 있어서는 지시 이와 같은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존심이란다거나 체면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때에 있어 지시상 권도타 1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자존심의 기회가 권도 그쪽으로 도달되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병무타이 그리고 가장 중요했을 뿐 아니라 그때는 또한 특별히 다른 의미도 없다. 꾸지람 듣고 보면 듣는 대로 굉장한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 무형중 이각 상료 하송문적 자존심 그렇게 될 때는 보이지 않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잠재적 속에서 무형 중에서 이가 각 오히려 상료 하송문적 자존심 아랫사람의 자존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상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각 상료 마음을 상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양탐은 각득 안전괴부주 그렇게 되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각 양탐은 그로 하여금 각득 안면괴부주 얼굴을 얻다가 괴는 건단 말이에요.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안면을 괴부주가 얻다가 얼굴을 내밀 수가 없이 아주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탐은 각득 안면괴무주 얻다가 얼굴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색성산생묘 색성이란 말은 말하자면 성질 꼬라지 자존심 상한 것이죠. 그래서 색성이 성질나는 것이 석경은 부에 나는 것이 산생묘
어떻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냐? 부해가 나기 시작하면은 산생로 파관자는 파솔적 심리. 관이 파이프를 한다거나 하고 그릇이 나가 볼다. 옹관이 한다거나 관이 다시 말하면 옹기 그릇을 관이라고 한다. 옹기 그릇이 한번 깨져서 금이 났다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하면 무엇이냐 하면 파관자는 파솔 탁 바로 그는 보조라고 잘하는 본질이 화나게 깨문다고 말이죠. 그래서 금간 그릇을 바로 깨버리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이 파관자 파솔적 심리. 잘못 조그만하게 판이 돼서 기와 되었으니까 개판 만들어보자, 막판 봐보자 한 판을 생각하게 된다 말이죠. 이와 같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내밀 수가 걸 수가 없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때 나온 그 사람의 성질 속에는 산생로 기와에 깨진 그릇은 아주 완전히 깨버리자. 버린 것을 완전히 밟아버리자. 라고 하는 파관자 파솔적 심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완전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니적 대발내정. 그래서 그대가 일으킨 이와 같이 큰 소리 나고 있는 소란이 바로 기부시득 불상실이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알아야 합니다. 부시 득불상실이냐. 득불이란 말은 얻은 것도 없이 말이다. 그래 보긴 이렇게 될 때에선 나적 대발내정 이와 같이 시끄러운 소란이 오은 불화가 어찌 불시 득불상실이냐. 얻는 것도 없이 상실 보상마저 받는 것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것도 없이 대가만 잃는다. 뜻을 말하면 득실하고 득불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얻는 것도 없이 일만 그르쳐버린다는 뜻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내갖고 잘못 잡고 그러므로 해서 또 불을 불키면 그로 인해서 손해만 커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불교, 양, 도처, 도충만 리적인 척책성. 그러기 때문에 불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양, 도처 모든 곳에 만나는 데마다 도충만 가득히 불만 차있어. 멋있어. 리적인 척책성. 저 사람이 꼬라지 나고 이 매시 말썽이 이렇게 간 데마다 싸움만 나고 기분 나쁘네. 그래서 뭣도 깨지고 다 깨진 것이 말하자면 도처. 모든 곳에가 도처에 가는 곳마다가 모두 무엇이 되냐? 충만, 니적, 척책성.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야 그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하는 마음. 괜시 성질 좀 참으면 될 것인데 불질러 놓으니까 불로 인해서 다 판 깨져본 것이 말하자면 여기 말대로 도처, 척책성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니적,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사람을 꾸지람하는 책임 전가하는 나무에 그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고 척책점 책임 추구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모든 가는 데마다 너 때문에 일이 다 깨졌다고 하는 불평하는 얘기가 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 이적인 적도 비평지 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중용문제는 아까 불효가 붙어 있으니까 불효를 안 넣으면 도처에서 맨 이런 욕설이 너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 말은 조금 더 참으면 할 것인데 그래서 불교, 도처 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책임 충고를 하는 말을 비난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불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금난 그릇은 깨버려. 깨지려고 놓으면 바로 깨버려 라고 하는 기와의 판 깨진 줄 확 깨보자 라고 하는 심리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바로 말하자면 이를 키워가지고 니적인 대발 내정 씨앗되기 없이 소란을 키워가지고서 기부릭 불시 득불 상실 얻는 것도 없이 대가만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 이것은 불교
양도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도충만 니적 책척성 모든 곳에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소리가 일어나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으면 불교를 너무 보니까 말하자면 일을 확대시켜 갖고 불화만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제2적 거꾸로 보자. 제2적 적도 비평지 후에 그대가 적당한 정도로 비평지 후에 그것을 평가를 해. 아니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먹는 말이에요. 그때 그게 조금 더 참았으면 쓸 것인데 그때 앞으로는 조심해서 그 정도로 해서 여기 말하자면 적당한 정도로 비평을 한 적도적 비평한 후에 앞으로 이런 일 주의를 해야겠어니 한 정도만 하고 나서 보지 일개 침묵적 공간 그리고 나서 누구 타지 않고 한참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 침묵 입 다물고 타도 10여 번 기간이 없어지고 침묵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양하속이 유시간 그 꾸지람을 다른 사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꾸지람 않고 있는 윗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랫사람이 양하속으로 하여금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유시간 시간 있는 동안에 냉정지 상상 자기적 소작 소위 아랫사람이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못했는지 이것을 꾸지람 않고 알면서도 저 양반이 우리 과장이 나한테 추궁 않고 넘어가네 그 생각을 좀 설명한 것입니다. 하속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냉정하게 상상 자기가 소작 소위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상신 저갱시 일종 대당사인적 위섭을 본다. 그리고 나서는 상신 내 내용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에 그 당사자가 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책임 충고를 안고 있구나 하는 당사자의 그 위섭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그 위신이랄까 뭔 신이랄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당사자의 조심성에 대해서 상신 바로 믿게 서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라지 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적당한 문제지만 이런 점을 좀 조심했었어야 해. 한 정도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얼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침묵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을 당하게 된 아랫사람은 하속은 그 시간이 지난 동안에 자기 입장을 냉정지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나서 그러고 다음 뭐냐면 상신 적의 일종 대당사자적 위섭 자기를 대우고 있는 상대방이 참고 견디면서 잘못한 것을 꾸지람하고자 하는데도 않고 있는 내용을 위섭을 다시 말해 위신이랄까 권위를 상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공격하지 말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자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방면으로서는 하속이 회인위 이적인 점도위기하여 한쪽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한편으로서는 아랫사람들은 회인위 이적인 점도위기에 점도위기를 한 점을 지적해 놓고는 그놈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연속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딱 그때 요점은 좀 조심했어야 해. 그것만 딱 점만 찍어 놓고 점도 위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더 전개하지 않고 그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점도 위지 문제 한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 나머지 거를 연계시켜서 계속 책임 충고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점도 위죠. 한 가지 점만 지적하고 나머지를 비난 공격을 안 해버린 거죠.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점만 잠깐 지적해 주고 나가버리는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은 회, 인, 위, 이적, 점도, 위에 대해서 그러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 틀어서 붙여 설명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나서는 감사, 위탐은 보류요 안면.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체면을 더 손상 안 시키려고 여기서 딱 끊어 덮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뭐냐면 보류요 안면, 자기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그 정도만 거기서 딱 끊어준다,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지우지 않고 앞으로 좀 주의했어야 할 것이 한 정도만 하고 넘어가 버릴 때 그 아랫사람은 자기를 그 자리에서 이 체면을 거기서 보류해주고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아까 점도위지를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일방면,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현습, 출료, 관광적, 흉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생각해보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딱 덮고 넘어가 버리네. 그러고 이렇게 지난번에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영일방면, 다른 방면에 관해서도 또 현시, 출료, 그대가 관광적 흉회, 큰 마음을 넓고 넓은 그 큰 마음을 가지고 보량으로서 덮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현시, 출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덮어주려고 하는 관광적 흉회, 큰 자기를 포용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천둥 번개처럼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딱 문제만 지적해 놓고 덮어 가버리면 두 가지면, 다시 말하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다른 면으로서는 나를 포용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니적 묵부작성이 그대가 입을 다물고 소리를 치지 않는 것, 이 사사건건이 말을 지르지 않는 것이 묵부작성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병비시 차고적 이 천치가 아니고, 이것은 그래 다시 말하자면 아무 말 않고 그리고 소리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 비시, 그 다음에 이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시 대차고적인 천치는 대응이에요. 그것은 당신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시 오히려 유금요 대방 일개 자성적 여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자네가 알아서 생각해니? 그러고 지역에서 이런 점이 있다, 그럼 남자한테 까발치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이런 내용은 상대방에 대해서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말하는 병, 비시 대차고적 천취,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비시, 일부러 이시, 오히려 유금요 대방 일개 자성적 여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기회 있으면 알고 미안하다고 하다가 사과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저양 이렇게 되을 때에 주요 비대발대정 호득다, 여기 중요 문제가 요 결론이다 말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저양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주 하는 짓이 요 대 반드시 뭐냐, 요 꼭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발 요정, 크게 화끈히 만성을 일으켜 갖고 소란을 피운 것에 비해서 비대발요에 비해서 호득다, 훨씬 더 많은, 더 좋게 문제를 만드는 행동하는 것,
행동 것이 취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딱 밝혀갖고 소문내갖고 뒤집은 것보다는 오히려 덮어갖고 자기 스스로 알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잘 알아서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득다. 훨씬 더 많은 일, 좋은 일이 되도록 좋게 일이 맺어지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대로 말하자면 빠뜨 일으키는 것보다는 덮어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여기서 핵심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밑에서부터 7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부시, 득불하고 상실 네 나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득불, 상실이란 말은 얻은 것도 없이 상실, 대가만 잃어버린다는 중요한 단어, 사자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얻는 것도 없이 큰 일만 그르쳐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대시켜 놓고 보면 얻는 것도 없이 속만 상하고 이심이 고온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어서 여기서 득불상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체로 요약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이 최호는 불교 제1차 취용 진자기적 전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죽게 하면 살기로 막판 봐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불교 제1차 취용 진자기적 전적. 그래서 서로 간 모아있을 때는 불교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1차 첫 번째에 붙어서 취용 진자기적 전적. 자기 온 힘을 쏟아갖고 그 문제를 갖고 들고 나가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처음엔 문제 방향을 가만히 두어서 이 방향으로 하면 저것도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욕구해 가야지. 요거 1등하기 위해서 그냥 딱 약점 잡아갖고 그냥 터뜨려버리지 그러면 문제를 키워버린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근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대목이 좀 짧지만은 지금까지 있는 중용 전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불교 제1차 첫 번째에서 취용 진자기적 전적. 자기 온 힘을 쏟아갖고 문제를 지가 먼저 히트해보려고 하는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그런다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먼저 첫 번째에서 취용 진자기적 전적. 자기 모든 힘을 거기다 쏟아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 고명적인 용도자. 참으로 고명이라면 지혜가 밝은 용도자라고 한다면 종내 불경이 대호소규했다. 처음부터서 종래는 처음부터서 불경이 쉽게 대호소경, 대고 크게 부르거나 소경, 소규. 앞에 있는 호는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규는 크게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영도자라고 한다면 처음부터서 불경이 쉽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경이 대호소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극단적인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극단적인 얘기를 뭐냐 그러면 무엇인가 뒷자락하나 조그만 사람을 한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려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잘못한가 모르지만 저 보기에는 애초에부터서 아주 막판 보기로 한 짓거리를 중요해서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따뜻거려 가면서 어떻게 조용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번개치고 쌈나고 한 짓거리 않도록 따뜻거려 가면서 화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근본 취지단 말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딱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최호는 가장 좋은 것은 불교 제2차 첫 번째부터 본판에서부터 이겨보려고 뻔을 봐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취용 진자기적 전적. 자기 온 역량을 거기다 다 쏟아갖고 한건 해보려고 하는지 그런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 고명적 영도자라면 참으로 고명 높고 밝은 지혜를 가진 지도자라고 한다면 종래 처음부터서 막 시작에서부터서 불경이 함부로 계속 대호 소규 이래라 해 저래야 해 소리를 막 하는 데서부터 하지를 않는 법이다. 그래서 양, 별인, 시측, 타, 회, 불회, 발화. 그래서 양, 별인, 남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별이요. 양 사람들로 하여금, 시측, 타가, 회, 불회, 발화. 다른 사람들이 회, 불회, 불을 지른가 안 지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 불회, 발화. 불 질 것이냐 안 질 것인가를 헤아려 가면서 시치 뭐요. 미리 헤아려가는 것이 시치기. 추측해 가면서 대응을 양은 시키는 것이요. 지건 안 지은 것인가를 적당히 해나가도록 시킬 것이며 요 비일계시에 요 반드시 비일계시 꼭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서 비일계시에서부터서 취 발위이 차 일성의 불변갱유효 그리고 처음 시작하려고 붙어서 요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 2차 성 불변적 유를 처음에도 변경 유효 바꿀 수 없는 일성 불변 유효적 유효하는 불변 갱유효적 요새 말하면 일본어 판결 나오죠. 다시 고칠 수 없는 불가정적 확정적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서 요 계시에서부터서 위험을 발휘해서 위신을 발휘해 가지고 자 일성 한번 이루어지면 불변경적 유효를 꼭 효력을 갖고자 한다면 자기는 갱능 획득 분용 그렇게 꼭 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상대방이 불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를 봐가지고 여기서 양별인 사람들로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상황을 봐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요 비일계 한번 꼭 시작을 한다면 바로 이제는 발위 서로 위신을 가지고서 이제 꼭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꿔지지 않는 방법으로 효과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면 그럴 때에선 자기는 갱능 획득 존중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뜻 밝혀가지고 한번 일이 되면 싸움이 안 붙게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자기는 갱능 획득 존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다른 사람 뜻을 획득 잘 되도록 만들어간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 처음부터 올라가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쪽 저쪽 뜻들을 다 살펴가지고서 비일계시 그래서 요 비일계시 아까 여러 가지 뜻을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불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주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발위 그 문제에 책임을 지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의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준칙안을 표준안을 일성 불변경적 유효를 만들어내고 이게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분이 신중해서 자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존경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그로 인해서 중용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한다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된 양반 누굽니까 정책임 씨가 여러 입장들을 딱 들어보더니 그 다음에 와서 딱 중간에 들어서 소신을 갖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양쪽 이건 다 들어갔고 마지막에 같은 내용은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그 내용이 같아요. 비, 일계, 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를 반드시 해서 발위, 발위하여서 위험을 발생시켜가지고 그래서 차, 일성, 불변경적 유효. 그 다음에 하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는 표준안을 먼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준안을 내갖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감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의견 다 들어보고 있다가 결론이 딱 되면 확신을 가지고 여기 말은 중심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것을 설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용이 한꺼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거 이제 말하자면 중용 이제 처음 공부한 처음인데 이런 잔소리 해갖고 실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용이 바로 말이야 중과 용이 결합해갖고 더 큰 우주적인 화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도달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만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한다는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본문 여기 목차 말고 본문 우리 앞에가 목차가 있고 목차 앞에가 무엇이 있냐면 전언이 있습니다. 중용의 전언은 실은 말하자면 말이 전언이지만 전체적인 중용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언은 어떻게 보자면 읽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죠. 써보니까 저는 읽는 것보단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 소리내서 읽는 것보단 써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중용 전언이 중용의 뜻을 핵심을 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전체를 하려면 또 2, 3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 가지 있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여지가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목차 끝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는 본문 1페이지 제1장 천명 천지지화에는 본우중화에 그 대목과 관련시켜서 나가자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제1장 보면 제일 처음에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원문이 있죠. 원문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용 집주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중용 풀어놓고는 훨씬 더 쉽게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이어올 수 있는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중용을 읽어나가는 일장 장별로 원문과 역석을 반드시 비교해서 읽는 것은 우리가 중용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뒤까지 전부 원문에서 원문과 평석 그 두 가지만 싹 한번 읽어갔으면 좋고 또 가능하면 원문과 평석을 연원만 복사해갖고 조그만 책으로 갖고 다니면 줄처럼 읽어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효과가 없는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새 지금 서명권 국장으로 상의를 좀 해봤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원문하고 평석은 각 편마다 넣어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본문 내용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제1장 남겨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독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않습니까? 그럼 보면 제일 처음에 해독 1편을 보자면 1. 병성천명 천일합이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중용의 근본 뜻을 풀어서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핵심 부분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면 중용은 하늘이 명한 것이 된데 하늘이 명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서 하늘명과 내 마음이 합쳐진다. 그러면 합쳐놓은 것이 뭐냐면 천일합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이처럼 내용이 풀어서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처음에는 가능하면은 제1장 편부터는 한번 전체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제일 처음에 보면 병성천명 천일합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되어진 단어와 문장들을 두세 개 정도씩 뽑아가면서 그놈만 정리해놓고 넘어갔으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다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천명지성, 설성지소, 소지교, 성도교와 관련시켜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도라고 한다. 그 도는 무엇이냐? 도는 어떤 것이냐? 도 성품을 설명한 것이 4페이지 보면 이 제2단 제2문단에서 도는 불가이니 눈 감아지금이라도 도를 넘어간다면 도가 아니다. 군자는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것이냐? 신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바로 말하자면 중용의 근본적인 출발을 무엇부터 삼냐? 도의 접근은 신독, 성실한 자세부터 시작하고 있다. 신독이 뭐니까 성실한 자세죠. 내용 중요. 그리고 이것도 핵심적인 단어를 두세 개씩을 찾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것 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 시작이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속에 들린 분들한테 그 다음에는 우선 추천을 받으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읽어보랍니다 한 양반부터, 예를 들면 저 뒤에 계신 이 선생님, 이 여사님 같은 분이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갖고 중요한 단어 2개, 3개 보내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적어도 같이 공부분들이 다 읽고 다 몇 개씩이라도 내는 다 참여하는 공부부터는 된다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남기고 보면 7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요유 삼성 오신적 태도, 내 자신이 자기 스스로 성실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반성해갖고 다시 재정립해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을 더 깊이 해나가는 것을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화엄경에 4가지 공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도 말하면 삼성오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시 살펴보고 반성해가는 자세로 봐서 이런 뜻을 볼 때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분석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세 번째 문단에 관한 7페이지에 나오는 반드시 요유 삼성오신 나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가 중용에 얼마나 충실한가 것을 봐야 한다. 중용적 태도로 반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반드시 읽고 얘기를 하도록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용반을 만들면 중용반에 출석분의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리스트에다가 반드시 누구는 어디가 있다 하는 것을 적어서 중용에 관한 총평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야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제 1장만 보더라도 1장이 4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 1장 7페이지 보면 뭐냐면 중과 하, 중용이 처음 시작할 때와 진행할 때와 관계를 봐서 앞에 시작을 위발을 중이라고 하고 기발을 해갖고 조화가 되면서 화를 건다면 하와 중과 있을 응용에 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제 2장 그놈이자 다시 한대로 응용하는 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시중 그러면 그때 실천 속에 있어서 어떻게 상황에 맞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시중부터서는 중용 내용들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중용 본문 내용들은 원문과 역해는 역전 대단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도 여기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못 넣고 이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중용은 헛쓰기 해갖고는 중용은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한번 중용의 본문 내용들을 한번 반성해보는 리바이벌 하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나서 공부가 꼭 필요가 없다 싶고 그때는 중용에 관한 다른 중용 요지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갖고 중용 공부할 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하나 공부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용은 하여튼 일단은 중용 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이번 끝나고 나서 그치겠다. 그때는 가능하면 내 생각에는 이 한 장씩 하려면 한 몇 달씩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장씩을 넘어가게 한다거나 쉬운 것은 한 달에 한
두 장씩 세 장씩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해서 참 유용한 마무리해가는 복습